급격히 증가하는 주택시장의 월세 비중. 전국 수많은 건물주들의 딜레마, 월세를 원하지만 월세는 관리가 힘들다고요? 2014년 2월 임대관리 부담 낮추고 주거 서비스는 높이는 이것의 도입. 주택임대관리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물을 스마트하게 관리해주는 지침서 내 건물을 부탁해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자, 어렵사리 장만한 여러분의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 꽝 찍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된 후에도 건물부터 임차인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가치 또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또 자세한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이 시간 내 건물을 부탁해가 기획이 됐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이 땅의 모든 건물주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건물자산관리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우 환경종합관리 김연욱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물관리 분야에 20여 년간 종사한 청우환경 대표 김연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이민재 팀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건물 가치에 있어서 수익률이 많이 중요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수익률을 위해서 임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민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건물 자산관리 전문가 두 분이 정말 많은 정보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지침서 내 건물을 부탁해 시청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97-8100, 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건물 자산 관리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먼저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건가요? 네, 건물주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종합 서비스입니다. 네,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저희는 이 주택 임대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주택 임대 관리란 어떤 관리를 의미하나요, 팀장님? 예, 주택 임대 관리란 그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은 전세가도 많이 올라가고 월세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임대인분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원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직접 관리하시다 보면은 경험도 미숙하시고 또 임대료가 안 들어왔을 때 관리비가 연체됐을 때 아주 당황해하시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힘든 점이 많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잦은 민원 이것 좀 고쳐달라, 형광등 좀 갈아달라 이런 민원들이 잦다 보니까 임대인분들이 이건 뭐 고생형 부동산인지 수익형 네. 부동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주택임대관리업이란 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시설 관리, 주택의 네. 시설 관리, 유지 보수, 임대 관리 및 공실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면은 참 편하겠죠. 생활이 윤택해지겠죠. 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이 명칭만 들으면 자칫 임대차 계약만 관리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사실은 시설물, 임차인 계약, 임차 관리 등 임대인이 필요로 하는 이 종합 서비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입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벌써 이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시설 관리하셨던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관리, 청소 관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주택임대 관리업이란 이 업종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이미 1인 가구, 2인 가구의 수가 5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 업종에 등록된 업체만 해도 2,000개 업체가 넘을 정도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생각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아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업종에 있어서 저희 나라도 아주 유망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주택 임대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 임대 관리를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분들이 아주 번거로운 일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임대료, 뭐 관리비 이런 것들을 대신 수납해주고 또 대신 그 시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임대인분들은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많이 신경 쓸 게 없으시고 그 임대료가 자기 통장에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아주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서 좀 여가 생활도 즐기면서 또 자기 업도 좀 충실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분이 첫 방송을 위해서 또 첫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네, 그래서 건물 자산 관리 중에도 어떤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고 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전유 부분 관리에 앞서서 계단이라든지 주차장, 공용 부분의 청소 및 시설 관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용 부분 관리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리 현장 저희가 다녀와 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문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주택가입니다. 그중에도 유독 반듯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건물이 바로 오늘의 관리 대상인데요. 준공 4년 차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런 신축급 건물에 대체 무슨 관리가 필요할까 의문이라고요. 사람도 집도 겉만 봐선 알 수 없다는 우리 전문가들의 생각도 그럴까요? 가장 먼저 살피는 건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및 각종 시설들입니다. 이 건물은 우선 중점적으로 미관상 청결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요. 그래서 매주 관리원이 와서 주변 정리부터 안에 공유 부분, 계단까지 전체적으로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여기는 승강기 부분이 있어서 승강기는 매주 또는 매달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점검을 마쳤으니 이젠 본격적인 정기 관리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겠다는 전문가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르내리는 계단부터 처치곤란 불청객인 각종 전단지 등 눈에 보이는 공간들 관리 스타트. 일단 바닥 쓸고 닦고 하는 건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미줄 같은 거 많이 끼기 때문에 그런 거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벽이랑 천장 빼고 다 닦는다고 보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도 청소하고요, 난간봉도 청소하고, 그다음에 부착물, 초인종이나 이런 것도 다 닦고요. 내부만큼 외부 청결도 중요한데요. 특히 1층 필로티 공간은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인 셈인데 역시나 말끔해졌습니다. 이젠 끝난 걸까 싶었는데 관리가 필요한 공간이 또 있었네요. 건물의 최상단 옥상입니다.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십니까? 이 환풍기가 각 세대의 주방에 있는 팬이 모여서 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름때가 끼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공간도 모두 다 관리의 영역, 그리고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임차인 관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건물 임차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뭐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라든지 인터넷 홍보,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저희만의 노하우를 가진 그런 홍보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요가 많아서 공실률을 걱정 안 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소소해 보일지라도 이런 손길들이 누적돼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때론 더 높이기도 한다니 관리의 중요성 오늘 확실히 느끼셨나요? 네, 시설물 관리가 저렇게 이루어지는군요. 겉에만 봤을 때는 멀쩡해 보고 반짝반짝해 보였는데 내부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리할 구석들이 좀 많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의 시설물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내부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우선 계단 바닥이 청결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먼지나 이물질 등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먼지가 많으면 계단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의 건강과 호흡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그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난간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리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좀 놀랐는데 자, 만약에 이걸 좀 그대로 방치했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특히 세대 입주민 중에 계단을 이용하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자꾸 오르는 난간 손잡이 부분의 청결과 보존이 안 좋을 때는 위생적인 부분인 건강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번 건물은 딱히 그 임차인 관리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닙니다. 임차인 관리도 많이 필요합니다. 항상 임대료가 밀렸는지 아니면 관리비는 잘 들어오는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입지 여건이 좋습니다. 송파구였죠. 네, 송파구였는데요. 네. 그 주변에 업무 시설도 많고 교통 여건도 좋다 보니까 공실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적은 편이었죠. 아주 적은 또 편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마 롯데월드도 있고. 예, 맞습니다. 네. 롯데월드도 지금 뭐 개장을 앞두고 있고 롯데월드도 지금 있고 앞으로 롯데월드도 또 개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네. 문정 법조단지도 들어서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도 공실 걱정은 더욱더 지금보다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아나운서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혹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눈에 띄는 시설물 외에도 많은 분들이 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의외의 체크 항목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주차장에 있는 배수로 부분에 대한 청소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서 빗물 이러한 것들이 주차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배수로 청소가 안 되어 있을 시에는 주차장 바닥 쪽으로 많은 빗물이 범람하게 되죠. 이는 기존 주차장 바닥의 보존 상태도 훼손시키며 향후 건물 자산 가치 하락의 원인과 이는 바닥 복구 시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함에 있어서 배수로 관리가 정말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주차장 배수로까지 관리를 해준다. 굉장히 섬세해서 좀 놀라운데 주택 임대 관리를 받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과 후 건물의 청결도는 뭐 이미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대표님. 그리고 이젠 건물주 입장에서의 이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자, 전과 후 건물주로서는 어떤 변화를 좀 느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선 주택 임대 관리를 받기 전에는 건물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악취 및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주민들의 건물 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하여 건물주께서는 건물의 청결도는 임대 수익의 상승 효과와 감정 평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쾌적하게 변하기도 했고 또 건물주 마음도 사로잡았을 것 같은데요. 건물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지침서 내 건물을 부탁해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상담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97-8100, 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여기 계신 두 전문가 분들께서 또 여러분의 궁금한 점 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전화는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건물주분들의 전화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건물 임대 관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시간 어떤 질문이 연결돼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나요? 아, 제가 봉천동에 그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임차인들이 그 장사가 안 된다고 월세를 자꾸 좀 미루거나 월세를 또 이제 제때 안 내거나 깎아달라고 하는 등 이제 많이 좀 번거로움이 많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임대 관리 같은 걸 받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예,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들어오니까 좀 마음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경기가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또 이제 임대료를 줘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네. 임대료가 안 들어오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첫 시간이다 보니까 주택 임대 관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 관리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예, 그렇게 지금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요. 예, 한 가지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고 해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말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에서 임대를 직접 계약을 한 다음에 전대를 놔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고요. 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계약은 직접 임차인과 임대인이 하고 그 수수료 일정 수수료로 귀찮은 부분을 다 업체에 떠넘기는 그런 형태죠. 그렇군요. 예. 이걸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건물주 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하신 자기관리형 어떤 분들에게 좀 권유를 하고 싶으신가요? 자기관리형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회사에서 직접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뭐 임차인 구하는 거 이런 거 다 골치 아프다. 그동안 너무 공실로 많이 오랫동안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라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회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안정적이고 꾸준한 임대 수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형도 하나 더 있었는데요. 위탁관리형은 또 어떤 분들에게 좀 권유를 하고 싶으신가요? 예, 반대로 또 위탁관리형은 이거는 임대인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찾거나 부동산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임차인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임대 계약하는 건 자신 있다. 임대료 협상에는 정말 임대료 높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은 직접 임차인을 구하고 귀찮은 부분 이런 거 관리하는 부분은 업체에서 다 해줘라.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위탁관리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님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 듣고 계시나요? 네네. 네네. 이 시청자님은 어떤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지 좀 조언 좀 해주시죠, 팀장님. 예, 지금 시청자님 건물주님께서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이 지쳐있는 목소리예요. 많이 힘드셨나요? 아,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월세가 안 예. 들어오면은 가슴이 많이 제가 아프시죠? 좀, 예.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예. 생계가 좀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뭐 공실로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좀 꾸준히 임대 계약은 맺어지는 편인가요? 공실은 많이 없었는데 예, 예. 한 작년부터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자꾸 이제 뭐 임대료를 깎아달라, 뭐 월세를 미루고 자꾸 이러니까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들어진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시청자님 네. 이 부분은 주택임대관리업이기 때문에 상가보다는 주택인 경우에 그 해당이 되는 경우라서 네. 어, 아니, 저희가 이제 1층이 상가고 위에 층은 주택인가요? 네. 2층부터는 주택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주택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든지 자기 관리든지 선택하셔서 업체에다가 좀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상가는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이 전화상으로는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저희 방송 후에 다시 전화를 주시면 팀장님과 또 여기 계신 대표님이 친절하게 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보고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마음에 짐을 안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소리가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뭐 그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또 따로 상담 드려서 그 고충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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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또 전화를 주셨나요? 이제 이 건물 관리하는데 이제 보면은 여러 업체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혹시 이제 그 업체를 잘 선택하는 또 기준이 또 따로 있나 궁금해갖고 연락을 드려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미 뭐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나 봐요. 일단 저도 건물을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 들은 것도 이제 정확하게 저는 관리나 이렇게 위탁을 맡겨보진 않아갖고 네. 이제 그런 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잘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면 좀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이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좀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 예.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고민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월세 시대가 되면서 이 관련 업체도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표님, 이 업체마다 이 관리 비용은 좀 비슷비슷한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관리 비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관리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은 내 건물에 대한 리스크를 잘 체크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방금 우리 앞서 말씀하신 어떤 그 전화 주신 분대로 네. 공실률을 없애고 부동산 가치 향상과 임대 수익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건물주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표님?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 관리,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사후 관리가 잘 되는 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답변이 어떠셨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시원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궁금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건물 관리 이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내 건물을 부탁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 언제든지 스마트하게 건물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97-8100, 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전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전국의 건물주 분들 건물을 좀 더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797-8100번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